교단의 목사님이 불러주시니까 더 반갑습니다. 마스크 좀 벗고 해도 되겠죠? 저는 현재 대한작은도서관협회 협회장으로 있으면서 주뜻교회라고, 주님의 뜻을 이뤄보자, 그래서 주뜻교회라고 저는 서울 강북노회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은도서관을 한지는 한 8년 정도 됐고, 이제 저희 교단에서도 제가 좀 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많이 좀 어필 좀 하고 그러는데 잘 안 맥히더라고요. 근데 또 이 도서관에 대해서 메리트를 알고 이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목사님들은 많이 있으신데, 우리 또 목사님 귀하게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오늘 이 도서관을 통해서 왜 여러분 교회가 도서관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 좀 받고, 그동안에 제가 했던 사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드론 교육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드론. 그거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드론 주체가? 아동부에서요? 근데 회비 받더라고요. 예, 그거 회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만 원만 받으면 그게 나중에 누가 신고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려요, 학업법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할 적에 그게 이제 그냥 부서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 정기적으로 그런 뭘 하느냐인데요. 뭐 대회를 한다든가 뭐 공부를 가르친다든가 뭐 할 적에 교회가 그 돈을 받으면은 학원법에 다 걸려요. 옛날에는 문제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주변에서 누가 문제를 걸면은 걸리기가 쉽습니다. 방송실 혹시 인터넷 되나요? 그러면은 저 삼양제일교회라고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홈페이지를. 몇 년 전에 저희 교단의 총회 그 주제가 마을 목회였잖아요. 마을 목회라는 건데, 마을 목회를 하는데 큰 교회는 마을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적 자원이 있고 물적 자원이 있고 지역사회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서 가능한데, 작은 교회들은 이 마을 목회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노회에서 이 작은 도서관을 얘기를 했을 적에 제가 이 강의를 한번 했더니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됐고, 그 교회에서 뉴타운이 되면서 교회를 건축을 새로 했는데 전도 차원에서 그 문화센터를 개설을 했어요. 문화센터를 개설했는데 굉장히 크게 문화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보여드릴 건데 이제 그 교회가 강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인원 수도 그 수강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교회 고민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해결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또 저희 노회고 저희 같은 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교회가 평생 교육 시설을 내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교육 시설 안 하고 그냥 저는 이쪽 모니터에서는 안 보는구나. 제가 전면에서는 예. 거기 보면은 교회 사역 있죠. 교회 사역 가셔가지고 그 위에 좀 더 위에 교회 사역 가서 그 밑에 문화센터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삼양 문화센터 있죠. 메뉴바에 교회 사역 오른쪽. 그거 아니 그 옆에요. 예, 거기서 교회 사역에서 그 위에 삼양 문화센터. 거기서 바로 밑에 보면 삼양 문화센터 있죠? 예, 그거 클릭. 예, 올려주세요. 이게 이제 문화센터를 하는 거거든요. 그 교회에서. 좀 더 올려주시면요. 강좌를 한번 보세요. 엄청나죠? 교회가 전도 차원에서 이걸 시작을 한 거예요. 새로 건축을 하고. 그런데 이 교회가 이거를 이 정도 하는데 허가를 안 하고 한 거예요. 처음에 그냥 한두 강좌 했는데 반응이 좋고 지역사회 호응이 좋으니까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게 고민이 된 거예요. 이거 누가 고발하면은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나니까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해결해 드렸어요. 조금만 아니요 위로 위에 거 됐습니다. 저 삼양 문화 강좌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겨자씨 작은 도서관 부설. 저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작은 도서관에서 저 많은 강좌를 다 운영한다는 거예요. 의아하죠? 여러분들 작은 도서관, 목사님이 작은 도서관 하겠습니다. 오늘 작은 도서관 강의할게요.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도서관에서 과연 뭘 할까? 아니 책 빌려주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 보면 저도 오다 보니까 요 옆에 보니까 뭐 그 시에 사는 뭐 도서관 뭐 이런 거 구립 도서관 많잖아요. 그런 데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작은 도서관 하는데 이 교회에서 과연 사람들이 올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의문이죠. 그 의문의 첫 번째 해결을 이 교회를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뭐냐면 작은 도서관은 평생 교육 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교육 시설이지 뭐 하는 거냐? 평생 교육 시설은 저런 문화센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교회에서 뭔가를 하잖아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뭘 할 적에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은 교회 돈으로 했어요. 돈을 받고 못 해요.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 교회 예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은 평생 교육 시설이기 때문에 법에서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을 수 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올라오면서 보니까 드론 그걸 해요. 저걸 조금만 더 늦게 한다면은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저 드론 교육이 된다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저렇게 교회에서 광고를 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한 번만 해볼게요. 템플 스테이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템플 스테이션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절에서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예산은요? 예산 어디서 나와요? 국가에서 나왔어요. 국가에서 돈 받아다가 절에서 자기네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복지 예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복지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런 드론 교육을 시하고 연계를 하거나 여기가 송파구니까 송파구하고 연계가 되면 얼마든지 시 예산, 구 예산 받아다가 저런 광자를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먼저 시작한 거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다음 세대 책임집시다. 다음 세대 책임지다 그랬죠.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신문로교회 주일학교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지금 교회의 현실이 그래서 그래요. 주일학교 다 무너졌어요. 주일학교에 있는 교회 거의 없어요. 근데 다음 세대를 책임지재요. 근데 뭘로 책임질까요? 어떻게? 여러분 모든 교회 가면 지금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운영되는 건 저희가 어렸을 때랑 똑같죠.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이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다닐 적에 그 형태나 지금 주일학교 형태나 어때요? 거의 같을 거예요. 대동소이하죠. 제가 이런 얘기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건 90년대 초반까지 교회 문화가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70년대, 80년대 수련회 가면은 맨날 뭐 했어요? 모여서 밤에 마지막 날 밤에 캠프파이어 했어요. 그 다음에 게임하자 그러면 맨날 이거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 거가 사회에서 먹혔어요. 그 문화가 사회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사회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어요. 근데 교회 문화는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안 바뀌어요. 전도 방법 60년대는 뭐 아니지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전도 어떻게 했어요? 저도 이제 저희가 교회 아침에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데요. 저희도 상가교회인데 1층 입구에다가 주보지를 갖다가 쫙 깔아놨어요. 그냥 막 꽂아놓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쓱 걸어가다 보니까는 집집마다 주보지를 다 막 몇 장씩 한 군데에다가 그게 저도 교회 목사지만 그걸 보면서 이게 뭘까? 전도지 그거 다 지저분하거든요. 그거 다 휴지로 빠져요. 그 전도 방법 아니면은 물티슈 아니면 커피. 그거 외에 전도 방법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 여쭤볼까요? 요즘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 태신자 전도주의 뭐 이런 거 합니까? 안 되고 있어요.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좀 조심스럽지만요. 국회의원들이 교회 없애자는 법 만들자고 그랬다면서요? 교회 없애는 법. 법적으로 교회를
없애자고 국회의원들이 그 법안을 만들려고 준비 중이래요. 뭐냐면요, 지금 사회는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모습을 안 보여요. 좋은 이미지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고정관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사회를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인식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민들에게,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좀 찾아보자. 이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주자. 교회가 가장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30, 40대들의 고민이 제일 먼저 뭐냐면은 자기 부모들 고민이잖아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 또 그들의 고민은 뭐냐면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있죠.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할까? 이것을 생각하고 교회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도서관이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거다. 지역 주민들이 뭔가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좀 채워주자. 근데 그것을 교회 돈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예산으로 절대 하지 마라. 국가에서, 지방자치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많다는 거예요. 템플스테이션 절에서는요, 그 돈 받아다가 절 다 수리하고요, 더 멋있게 하잖아요. 그거는 법적으로 쓰게 주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네. 교회로 돈 달라고 그러면 안 주니까, 절에서 국가에다 돈 달라고 그러면 안 주니까 템플 스테이션 한다고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돈 달라고 그러면 안 줍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작은 도서관 하면서요,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에게,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행사를 하고 뭔가를 하려고 했니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얼마든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받아다가 우리는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그걸 쓰자는 거예요. 그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교회는 안 되니까 이 작은 도서관이라는 걸 통해서 해보자. 지금까지 교회는 건물을 갖다가 일주일에 주일날 하루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오후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심야기도 드리고, 그 외에는 공간이 다 비어요.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간을 주중에도 활용해보자. 그래서 주중교육을 한번 해보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외쳐드린 거예요. 교회가 좀 변합시다.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니까는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교회가 작은 도서관을 하면은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앞에도 좀 이거는 뭐냐면은 복권을 여러분들 로또 복권 사시잖아요. 로또 복권에서 이제 이렇게 복지 시설로 돼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냥 넘겨주세요. 이런 거는 그냥 쭉쭉 넘겨주세요. 좀 더 넘겨주시고요.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시면은 이런 거는 지금 뭐 특별히 볼 거 없으니까 넘겨주세요. 자, 이 작은 도서관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 교회 이 도서관이 왜 필요하냐면요. 교회 도서관을 방문하여 서적, 대출, 신앙 상담, 이웃과 대화의 장으로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오세요 그러지 말고 이제 도서관에 오는 거예요. 뭐하러? 책도 볼 수 있지만 또 상담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강좌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과 교회와의 다리 역할을 해서 전도에 연결한다. 맞벌이 자녀들의 방치됨을 방지한다. 요즘 맞벌이 부모들 많은데요. 아이들 맡길 데 없어요. 학원에 보내자니 그렇고 그러는 거를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좀 맡아주자. 그 입시 위주 교육에서 인성 교육을 통해서 이런 지도자 양성을 우리 교회 그 작은 도서관에서 하자. 그러니까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는 이것을 하자는 거거든요.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도서관은요, 도서관법에 의해서 이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도서관법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이게 도서관이 설립될 수 있고요. 이것을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 작은 도서관을 말살을 시키려고 그래요. 왜 말살을 시키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전국의 저 작은 도서관이 한 7,000개 정도 하고 있는데 90% 이상을 90%는 조금 한 80% 이상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작은 도서관을.
이것을 국회의원에서 알았는지 이번에 입법 예고했어요. 작은 도서관 없애자.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빼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법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투쟁해가지고 도서관 협회나 이런 단체들에서 지금 다시 이렇게 좀 건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보류를 했는데 작은 도서관 없애려고 그래요, 자꾸. 교회에서 이걸 한다고. 그 법을 강화하려고 그러고. 작은 도서관이 법에 의해서 종업원 300인 이상인 회사에서도 근로자 기숙사라든가 이런 데 있어야 되고요. 요게 굉장히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작은 도서관이 설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300세대라 그러면요. 여러분들 아파트 있죠? 여러분 아파트 관리동 사무소 가보셨어요 혹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관리동 사무소 가면은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에 저게 작은 도서관이 있어야 건축을 허가를 날 수가 있어요. 준공 허가가 나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서관을 누가 운영하느냐? 분여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돈이 안 되니까는 운영을 안 해요. 그냥 비워놔요. 근데 이 공간은 도서관 공간이기 다른 거를 못 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셨으니까 이 지역 근방에 아파트 가서 보시면은 반드시 도서관이 있습니다. 관리동 사무소에 그 도서관을 타켓 삼으세요. 그걸 여러분들 교회에서 위탁받아서 그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 보세요. 거기 냉난방비 월세 없습니다. 다 공짜입니다. 왜? 아파트 주민들 관리비에서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 좀 열성적이고 이 작은 도서관의 메리트를 느끼시는 분이 거기 관장으로 가셔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맺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들을 교회로 전도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역에 반드시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이 작은 도서관의 그 규정이요, 청권 있으면 돼요. 도서는 1000권에 6서, 좌석은 6서, 그 다음에 평수는 10평입니다. 그 정도만 있으면 도서관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공간을 이용해서 10평의 공간에 좌석 6개 놓고 책 1000권만 놓으면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다음에 무궁무진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 작은 도서관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요 정도 하면 작은 도서관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설립이 되는 거라는 걸 한번 넘겨주세요. 예, 요거는 지금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요거는 수유동에 있는 재개발 건축하는 건축하는 데인데요. 거기서 이거를 그 구에다가 신청을 일적에 그 서류입니다. 이게 심사 서류인데, 신청 서류인데 저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사업 진행 내역에 보면은 도서관 지하 1층, 지상 1층에서 기부 체납이 돼 있어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에 300인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는 도서관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를 질 적에 저렇게 해서 도서관을 기부 체납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로만 아니라 진짜로 도서관을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넘겨주세요. 예,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작은 도서관이 대충 어떤 거라는 걸 아시겠죠? 그럼 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밀양 초등교회라고 합니다. 저 밀양 초등교회는 저희 교단에서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목회자 자립 대상, 그러니까 미자립교회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참석했을 때가 저 100회기고 이게 연도가 2019년도인가 그럴까요 이게. 16년도에 했군요. 그때 제가 참석했을 때 제가 책자를 받았는데 이 책자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자립했습니다 하고 자립 보고를 내는데 그 중에 밀양 초등교회라고 있어요. 경남 밀양에 있는 초등교회인데 이 교회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자립했습니다 하고 이것을 냈는데 제가 보니까는 이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여기 갔을 적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립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고 보여준 내용이에요. 작은 도서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자기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신청하면 다 되는 거예요. 뭐 농어촌 희망재단, 삼성 꿈장학재단, 한국작은도서관협회에서 책 받고요, 출판기 기증에서 책 받고요, 시립 도서관에서 책 받고요, 도서관 MOU 체결해서 뭐 강좌를 할 수 있고요, 뭐 문화진흥원에서 뭘 받고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쭉 나오죠. 맨 밑에 보면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있습니다. 요
선릉 그쪽에 가면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거기서요 과학클럽 5명 이상 조직하면은 지원금 150만 원 3D 프린터 출장 교육 시켜준대요. 3D 프린터 애들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도서관에서 애들 모아가지고요 과학클럽 만들어놓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다가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도서관에서 아이들 모아놨습니다. 지역에 있는 어렵고 힘든 아이들 과학의 꿈을 가지고 뭐 이렇게 가지고 해가지고 하면은 돈 주죠. 3D 프린터 교육 시켜주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템플 스테이션 같은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저런 걸 하겠으니까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한테 돈 주세요. 이런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도서관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거 있지만요. 넘겨봐 주세요. 요거는 청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요. 작은 도서관이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작은 도서관협회 마을공동체 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사업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지자체에서는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시행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작은 도서관에다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작은 도서관 너희들 마을공동체 사업을 해라.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를 해봐라. 이 모든 기본적인 게 다 작은 도서관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 작은 도서관에 공모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나왔죠. 넘겨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그 자금 가지고 경기도에서 나온 돈 가지고요. 요거는 희망 작은 도서관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작은 도서관에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돈 받아다가 정부 돈 받아다가 지역 사회의 아이들을 위해서 풀어내라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하겠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성도들한테 목사님이 광고해가지고 자 이번에 우리 이런 일을 하려니까는 헌금들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저렇게 돈을 줄 테니 너희들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라는 광고를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작은 도서관 이걸 받아다가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또 넘겨봐 주세요. 또 넘기세요. 2017년 경기도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또 나오죠. 또 넘겨주세요. 이것도 작은도서관 긴급지원 119 사업계 이것도 작은도서관이 뭐 운영하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시고요. 예, 또 넘겨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작은 도서관들이 뭐 이런 프로그램 하면 좋겠다는 이제 그 선정된 프로그램들 대충 보여준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또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예, 이건 뭐 저거 특별한 거 없으니까 제가 이런 거는 다 나중에 저거 넘기세요. 예, 또 넘겨주시고요. 예, 또 한번 넘겨주시면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한번 계속 넘겨주시면은 예, 자. 이 작은 도서관은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대충 이제 작은 도서관이 어떻다는 걸 이제 맛배기만 보여드렸고 실제적인 걸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 안 온다고 중고등학생들 하기 전에 초등학교 먼저 했죠. 여러분들 초등학교가 올해 작년서부터 하고 있는 것 중에 선택과목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방송실에서요 인터넷에서 초등학교 선택과목을 좀 찾아주시겠어요? 제가 하는 것 같았으면 저 혼자 했으면 제가 좀 찾을 텐데 선택과목이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선택과목을 하고 있어요. 주 68시간 한 학기에 68시간을 얘네들은 자기가 선택한 항목 과목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배울 수 있어요. 선택과목제 좀 찾을 수 있어요? 다음이나 뭐 네이버에 선택과목 초등학교 선택과목 찾으면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자고 그러지만 초등학교에서 지금 선택과목을 초등학교 선택과목 도입 초등학교 선택과목이 좀 올려보세요. 다음에서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예, 다음에서 왜 제가 다음에서 찾냐면은 이 초등학교의 선택과목제를 지금 교회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사회는 알고 있어요. 어디가 학원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들은 이미 선택과목제를 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학교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는 당신네 학교 애들 초등학생들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하고 지금 애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종교계는 그걸 전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안다고 해도 주 68시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작은 도서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학교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으니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예.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68시간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을 적에 작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프로그램을 여준다면 학교에서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럼 그런 아이들 우리가 여기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작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요. 야외로 데리고 나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데리고 나갈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올려봐 주세요. 초등학교 이렇게 선택 과목 됐다고 하잖아요. 좀 더 올려주세요. 자,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초등학교 선택 과목 도입됐어요. 더 올려주세요. 스톱. 여기 3, 4, 5, 6학년 애들이 저런 걸로 선택 과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저거에 맞게 여기서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쭉쭉 더 올리세요. 이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작은 도서관에서 이게 스톱.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광고를 학원에서 한 거예요. 마이 수학 학원에서 이미 알고 우리가 이렇게 학원에서 이런 걸 할 테니 애들 보내주세요 하고 프로그램을 짠 거거든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것만 안다 그래도 작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온다 보니까 여기 청년들 많더라고요. 청년들이 이런 프로그램 짤 수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학교에다가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프로그램 하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선택 과목제 별거 아니에요.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도서관에서의 프로그램을 짜는데요. 정치 현안에 관한 얘네들에게 어떤 진로를 체험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모집하는데 어디를 데리고 왔냐면요.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갈지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그냥 데리고 가지 않아요. 반드시 송파구의 이 관내의 지역구의 국회의원한테 공문 보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 이번에 정치 현안에 관심 갖고 이렇게 해서 선택 과목으로 이런 부분에서 국회를 방문하려고 그러니까는 국회의원님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요. 회기 중에 회기가 아니면은 애들 나와서 다 마주해주고요. 선물 하나 주고요. 관람시켜줘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국회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걔네들한테는 굉장한 거거든요. 맨날 TV에서 보던 거 실제로 자기가 가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고 그 다음에 옆에 KBS 방송국 견학 통로 있습니다. 거기다도 공문 보내가지고 애들 견학시켜주세요. 잘하면은 애들이 드라마 촬영하는 것도 볼 수 있죠. 자기가 직접 뉴스 앵커가 돼가지고 촬영할 수 있는 것도 프로그램도 있죠.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른들이 생각할 때 별거 아니지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돼도요. 그런 데 가는 거 좋아할 거예요. 이게 교회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예산 안 쓰고도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 데리고 갔다가 오면서요. 자, 자꾸 제가 템플스테이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템플스테이션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나라 돈 준 거 가지고요. 자기네들이요. 6살짜리, 7살짜리, 5살짜리가 가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옷 뺏겨요. 옷 벗으래요. 그리고 뭐 입혀요? 법복 입히죠. 절에서 입는 법복 입혀요. 그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저도 맨날 제가 그걸 봐서 저도 이제 그 단어를 아는데 바로 공양이라고 하죠. 점심 먹읍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불교에서 먹는 예식 그대로 해줘요. 애들한테 6살짜리, 7살짜리 걔네들한테요. 불교에서 스님들이 먹는 그 밥 먹는 예식 그대로 가르쳐요. 우리도요. 애들 데리고요. 그렇게 견학 갔다 오고 뭐 하면서요. 중간중간에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못합니까? 야, 이 자연 봐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 얼마나 좋니? 그거 누가 종교 뭐 편향이라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얘기 안 하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만 이 프로그램만 가지고 알고 있어도요. 얼마든지 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고 아이들 무지하게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교회 예산 안 쓰거든요. 교회 예산은 선교하는데 좋은 데다가 쓰고요. 지자체에서 주는 돈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 또 어떻게 데리고 올 거냐?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 어떻게 데리고 온데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걱정이 뭐냐면요.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 점수, 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해요? 방학 이용해서 하거든요. 어디 가서 자원봉사 할 때만 있다면 얘네들은 머리 밀고 와서 그걸 해야 돼요. 채워야 되거든요, 시간을. 그러니까는 방학 때면은 그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들 입장에서는요. 방학 때 그 공부해야지 그 봉사 다니는 거 그것 때문에 또 고민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작은 도서관은
자원봉사 인증처예요. 여기서 자원봉사 인증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만 잘 짜도 돼요. 전도사님들이요, 중고등부 전도사님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만 잘 짜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을 짤까요? 요즘 댄스 동아리들이 애들 참 좋아해요. 댄스 춤추는 거 좋아하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고등학교는 잘 없을지 모르지만 중학교 가면은 댄스 동아리 팀 많아요. 얘네들 연습할 장소 없어요. 학교에서 장소 안 내주거든요. 그럼 걔네들 불러다, 야 여기 장소, 또 작은 도서가 있으니까 여기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너 여기서 연습해. 장소 제공했어요. 거기서 애들 그거 할 적에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거 다 자원봉사로 줘주면 돼요. 드럼 잘 치는 애가 있어요. 드럼 치는 거 애들, 남자애들 좋아하거든요. 여자애들도 좋아해요. 드럼 가르쳐주세요. 그러면서 이게 자원봉사예요. 야 너 친구 드럼 가르쳐줘. 남자애들은 드럼 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 나중에 군대 갈 거지? 군대 간대요. 그러면 군대 가면 제일 핫한 게 뭔지 알아? 몰라요? 그러면서 동영상 하나 보여주면 돼요. 유튜브 동영상.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논산 훈련소에서 떼창하는 거? 훈련병들이? 그거 못 보셨죠? 장로님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실로암. 어때요? 그쵸? 군대 가면 남자애들 간다면 전부 다 떼창한다고 그랬죠? 논산 훈련소 가가지고 몇백 명 되는 애들이 실로암. 그거 떼창하는 거예요. 근데 너 가면은 이거 해. 너 군대 가면은 너 이거 하는데 너 여기서 드럼 배워가. 그러면은 실로암 그 드럼 가르쳐 주면 돼요. 신나서 칠 거예요. 그럼 얘 교회 오면서 그게 실로암이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지만 듣다 보면 세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 가지고 좋은 거 많아요. 그런 거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자원봉사로. 그럼 얘네들은요, 봉사로 와요. 봉사로 왔는데 지금은 봉사가 어디서 해요? 요양원이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서 봉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자기 신나게 드럼 치고 연습했는데 자원봉사 인증해 주겠대. 아 근데 거기서 교회가 인심이 좋아. 지금까지 아껴놨던 전도비에서 얘네들 떡볶이 해주고 김밥 해주고 막 그랬더니만은 자원봉사 점수 받아서 좋아. 자기 와서 좋아하는 취미로 드럼 쳐서 좋아. 간식 먹어서 좋아. 그 다음에 올 적에 자기 혼자 오지 않고 친구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야 너 봉사 어디서 하냐? 나 저기 도서관에 가서 하는데 좋아 너 가자. 그러다 보면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은요 오지 말라 그래도 오는데 걔네들 잘만 관리하면은 우리가 인적 자원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올해 여름에 아울렛이 선교여행 갔다 오셨어요? 장로님? 못 갔어요? 내년에 계획 있으세요? 아직 없으세요? 청년들은요? 청년들은 뭐 해외 선교여행 같은 거 아니 뭐 예전에 갔다 왔다든가 올해 청년들 갔다 왔어요? 청년들 다녀오셨습니까? 청년들 없구나. 중고등학생들도 다녀올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청년들 선교여행 간다 그러면 전부 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외부에 있는 애들 안 와요. 예산은 다 어디서 나와요? 교회 예산 써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일부 내야 되고 본인들이 그럼 가면은 갔다 오면은 은혜되고 좋아요. 저도 가봤거든요. 그리고 갔다 온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요, 선교지 가면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요 거기에서. 근데 이제 앞으로 선교여행 갈 적에 해외 아울렛 갈 적에요 절대 교회에서 가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작은 도서관에서 가는 거예요. 주체를 작은 도서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후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작은 도서관에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느 지역으로 자원봉사를 갑니다. 홍보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회 뭐 이런 데다가 후원 요청해서 후원금 다 받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러면은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와요. 가고 싶은 애들은 옵니다. 거기다가 다녀왔을 적에 자원봉사 인증 해준다 그러면요, 자원봉사 점수 준다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도 옵니다. 그리고 가요.
말은 작은 도서관에서 선교지만 저 봉사지만요. 가지고 우리는 미션 하면 돼요. 애들 가서 봉사하는 게 뭡니까? 가서 복음성가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프로그램 그대로 하면 돼요. 걔네들 데리고 가서 믿지 않는 애들도 현장에 가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면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오겠죠.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자원봉사 점수 주죠. 근데 이게 얘네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 갔을 적에 자기소개서에 이 내용을 쓴다고 보세요. 자기는 무슨 작은 도서관에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느 지역에 가서 자원봉사했다. 근데 이게 거짓이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1365 자원봉사 인증기관에서 이 기록이 남아있다면 얘에게 어떤 이득이 될까? 그것을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해주자. 그렇다 그러면은 애들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필요에 의해서 찾아올 거다 여기를. 교회를 필요에 의해서 내가 여기를 가야지 하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이제 청년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럼 장년들을 위해서 뭐 할 거냐? 우리 주무님들,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홈바리스타 좋아하시죠? 커피 좋아하시죠? 핸드드립 좋아하실 거예요. 핸드드립 하는 거.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도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있으신 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뭘 해요? 강좌를 개설하는 거예요. 홈바리스타 강좌, 커피 드립, 핸드 드립. 그리고 모여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모여서 핸드 드립, 커피 강좌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강좌를 하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다 강습비 받고 할 수 있죠. 재료비 받고 강습비. 그러나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하게 받으면 좋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성도님 중에 자격증 있는 분들이 그 일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전문가로서 강사로서 당당하게 수입 생기면서 지역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희 엄마, 철수 엄마 다 모여서 여기 도서관에서 이거 핸드들이 배우면서 떠들고 노는 동안에 친밀해지고 교회에 대한 부담감, 거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온다는 게 아니라 작은 도서관에 왔는데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좀 보여드릴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지금 저거를 안 보니까는 모르겠는데 신천지에서 아니 여기는 지금 없을 거예요. 한번 더 넘겨봐 주세요. 여기 혹시 제가 연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쭉쭉 넘겨봐. 여기 이제 아직 앞에 거 바로 그 앞에 거 요것도 앞에 요게 이제 아까 말씀 1365 자원봉사 인증기관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냥 넘겨주세요. 없을 거예요. 여기는 제가 여기다 안 해놨을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뭐를 하냐면요. 신천지에서 광고를 낸 게 있습니다. 제가 그 광고 포스터를 복사를 해놨는데 그게 지금 근데 거기서는 뭘 하냐면요. CCM 무료 강습을 합니다. CCM.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CCM이니까 교회에서 뭐라 해주나 보다. 교회 반주법 이런 거 다 그냥 무료로 가르쳐 준대요.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게 없어요. 저희 교회에 귀순용사 한 분이 계세요. 귀순용사. 4년 전이죠. 4년 전에 저쪽으로 넘어갔었어요. 3개월 동안 신천지에. 어떻게 갔느냐?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좀 주보를 좀 하고 전산 작업을 좀 하는 분인데 엑셀을 좀 더 배워보고 싶어서 이제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엑셀을 좀 배워보고 싶어서 동사무소에서 그 문화 강좌 해주죠. 그런 엑셀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거 가르쳐 주는데 거길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이제 매일 친해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보니까 친해졌는데 같은 동네에 사니까 언니 동생하고 막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그 사람도 교회 다닌다는 거 알고 자기도 교인이니까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자. 그러고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뭐하고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같이 와서 성경 공부 좀 해. 뭐 해. 그러니까는 이 권사님도 이제 욕심이 나니까 가서 성경 공부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친해지니까는 우리 이러지 말고 좀 더 본격적으로 배워보자. 좀 더 확실하게 배우는 게 좋잖아. 그리고 데리고 간 게 복음방. 복음방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배웠어요. 열심히. 그야말로. 열심히 배웠는데 어느 날 저한테 문득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사도신경을 왜 해요? 그래서 아니
사도신경을 왜 하다니요? 아니, 성경에도 없는 사도신경을 왜 해요? 주기도문이야 성경이 있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도 없는데요. 그리고 본디오가 언제 예수님 죽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눈치를 채고 사도신경은 이런 겁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을 요약한 거고 이것은 초대교회 시대에 이단들이 하도 날뛰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그러니까는 제대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는 고백이다.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단이다. 이거 못 믿는다면 이단이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언제 죽였냐고 뭐라고 그래야 되냐?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내줬지 않았느냐? 죽이라고 내주는 거 마지막 최후 재판한 게 빌라도 아니냐 그랬더니만은 쭉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그랬더니만은 이제 깜짝 놀래고 그이가 이제 다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저 교회로 이제 나왔는데요. 그이가 다시 우리 권사님이 교회로 나오면서 저한테 고백한 게 뭐냐면요. 한동안은 거기가 너무 그립대요. 그들의 그 인간적인 관계가 그립대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이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그거 자기는 지금까지 그런 거 못 느껴봤대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도 그런 거 없었는데 거기 가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가고 싶다는 생각.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그들은요.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도 진리라고 생각하고 한 영혼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거기서는요. 심리 상담한다고 그러고요. 미술 상담한다고 그러고요. 이런 거 무지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은 되는 줄만 알고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올해 총회 때 발표했잖아요. 교인 다 감소했다고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교단의 교인들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들 제가 주제넘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는요 교회가요 사회에서 힘이 없어요.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교회라고 그러면 사람들 참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인 복음을 갖고 있대. 이 진리인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바꿔보자는 거예요. 조금 시대적으로. 그게 뭐냐?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뭘 가지고 전도하고 뭘 가지고 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고 결론 내린 게 이 작은 도서관밖에 없더라. 이 작은 도서관에 할 것들이 지자체에서 주는 그런 공모 사업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 이 작은 도서관에다가 기부해 주는 거 주는 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써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원봉사만 해도 이거는 중고등학생들한테 너무 필요한 건데 이것을 왜 못하느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중고등학생들 끌어당길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데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선택과목제라든가 중학생들 그 자유학년제 이런 것만 잘 활용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아이들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데 다음 세대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도 우리 교회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에서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 없어.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 우리는 그저 우리끼리만 잘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은 교회에 대해서 좀 고리타분하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냐는 거예요.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요 감히 제안드립니다. 이 작은 도서관은요 정말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이 작은 도서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어요. 맞아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공급해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요. 이제 작은 도서관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찾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면 영어 프로그램을 찾아요. 영어를 갖다가 선호합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도 영어 한다 그러면 좋아하시겠죠? 근데 영어 프로그램을 실패를 다 해요, 교회가. 왜? 강사가 없어서.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공급해 드릴 영어 프로그램은요, 이번에 그걸 개발한 대표가 미국을 갑니다, 이번에. 왜? 이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사가겠대요. 여러분들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맛배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예. 목사님 깔으셨죠? 알파통. 예. 플레이스토어에서요. 근데 제가 안경을 갖다가 어디다 갖다 놨는지 모르겠네.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요 쓰고 왔는데 그 방송실이 없어요 제 안경? 거기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아까 제가 방송실에서 잠깐 썼었는데 어디 있겠죠? 이점 아니요 목사님 방에는 없을까? 아까 제가 방송실에서 봤으니까는 됐습니다. 예. 영어로 알파통요. ALP HATONG ALP HATONG 알파통 플레이스토어에서 알파통 영어로 알파통이라고 치면요 알파통이 뜰 겁니다. 뜹니까? 있어요? 그거 한번 설치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알파벳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나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알파벳 배울 적이 어떻게 배웠는가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알파벳을 배우는가? 다운 받으셨어요? 통. 예. ALPHATONG 예 있죠? 플레이 시킬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플레이 시켜 보세요. 이것은 노인분들한테 노인대학에서도 알파벳 가르치는데 아주 좋아요. 나옵니까? 다운 받아 보신 계세요? 예? 설치 중이에요. 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영어 프로그램을 저희가 공급해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저런 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코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코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코딩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래서 코딩 프로그램도 저희가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을 공급해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습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급해드리고 뭐 한다 그러니까는 어느 교회에 있는 분은 저를 몰랐는지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가맹비 얼마 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맹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 거고 이 알파통 같은 것도 저희가 무료로 지금 거의 다 지금 다 깔아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까셨어요? 저 플레이 됩니까? 한번 보셨어요? 뭐 나와요? 이거 나옵니까? 제일 먼저? 예, 여기 옆에 보면은 영어 있고 한국어 있고 뭐 외국어 있죠? 자, 여기 뭘로 돼 있어요? 지금 영어로 돼 있죠? 거기 옆에 보면 요거 플레이 있죠? 요 버튼 요거 한번 딱 눌러 보세요. 그 옆에 여기 왼쪽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왼쪽에 지금 캐릭터 하나 있고 그 밑에 이렇게 표시돼 있죠? 이렇게 화살표. 예. 이제 로딩 될 겁니다. 예, 그 밑에 캐릭터 밑에 플레이 스토어 그거 눌러세요. 예.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캐릭터가 지금 저기 놀이공원을 돌아다니면서요 알파벳을 찾아서 알파벳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게임도 있고요 이 안에 아이들 기억력을 이것을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인대학 해도 돼요. 노인들에게 알파벳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 알파벳만 아니라 단어도 나옵니다. 자, 제가 단어를 한번 보니까 M이 나왔죠? 저한테는 M이 나왔네요. 자, 알파벳은 A서부터 Z까지 있습니다. 누르면은 J가 나와요. 근데 이 J에 대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 단어를 한마디도 안 해도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이 안에서 스스로 알아서 자, 우리가 먹는 게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맛있는 게 뭐야? 젤리. 영어로 뭐라고 그래? 저는 발음 안 해요. 얘가 하는 거 계속.
아, 여기 나오네. 네.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근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이 기존에 학원이나 이런 데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들어간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대표가 미국 가요. 미국에서 이거 지금 프로그램 쓰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 11월 첫째 주에 세미나 하는데 미국에서 줌으로 이거 강의하려고. 됐습니다. 뭐 이 정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 코딩 프로그램도 또 있습니다. 예, 요거는 두근두근 위례 라디오라는 책이에요. 올 컬러 책자거든요. 월간지입니다. 이것은 위례 신도시에 있는 세계 동화 작은 도서관에서 만든 책자예요. 도서관에서 이 책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에게 학생 기자단을 모집해서 학생들이 다니면서 자기 지역에 있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작은 도서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절대 못합니다. 이것은 성남문화재단에서 후원받아서 이 책자 만드는 겁니다. 요거는 동네방네 길떠남 이야기라는 거고요. 우리 어렸을 적에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그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아이들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책자도 작은 도서관에서 만들었습니다. 하늘소 도서관, 하늘소 작은 도서관이라는 데서 이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요거는 저기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서 공모돼서 이거 받아서 이거 책자 만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오면은 아이들과 함께 인성 공부하는 거예요. 자, 옛날 이야기 쭉 들려. 옛날 얘기는 좋잖아요. 유익하고 옛날 이야기 주면서 이게 주는 교훈이 뭐냐. 서로 토론하고 나누고 아이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 작은 도서관에서요. 월요일 날은 뭐, 화요일 날 뭐, 수요일 날 뭐, 목요일 날 뭐, 금요일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이게 주중교육이라는 거예요. 월요일 날 영어해요. 화요일 날 코딩해요. 수요일 날 뭐 독서 토론해요. 뭐 이런 식으로 과목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갈 데 없어. 학원 돌자니 다 그래. 여기 와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돌봐주고 아이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엄마들이 마음 편히 맡길 수 있고 이런 장소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이 작은 도서관이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하던 돌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봄을. 교회에서 돌봄하려면 맨날 누가 하겠어요.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학교에서 돌봄 안 해요. 이제 방과 교실을 학교에서 안 합니다. 왜? 선생님들이요. 그 작은 금액 받고 그 시간 뺏기는 거 싫대요. 그거 안 받고 4시간 갖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방과 후 교실이 전부 다 작은 도서관으로 뺍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서울시도 오래 있었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학교 정책, 교육 정책, 지금 사회에서 정책들 우리가 모르니까 이걸 몰라서 그러지 조금만 안다면은 얼마든지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경로대학 하면은 지자체에서 무조건 지원해줘요. 실버대학 같은 거.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이 사역을 시작하신다면 제가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다 저는 여러분 교회가 각 교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만 개발하러 다닌 거예요. 이 작은 도서관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건 프로그램이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어떻게 운영을 시켜드려야 될까? 뭘 할까? 자원봉사를 어떻게 운영하게 할까? 선택과 목재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까? 이 고민하고 이걸 만들어가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얼마 전에는요. 저 아는 지인인데 이 친구는 독서에 관련한 토론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독서 토론. 그래서 그거를 온라인으로도 토론 대회를 하고요. 전국에서 책을 선정해주고 책 읽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는 거야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정말 상을 주는데 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저하고 얘기했다 보니까는 도서관 너가 한다 그러면 작은 도서관에다 내가 상을 배정해 줄 수 있다. 그게 나오는 상이 저한테 포스터를 보내줬는데 상이요. 대상이 여성가족부 장관상, 금상이 도광역교육감상, 도광역시의장상, 의회의장상 이런 상들이에요. 이걸 실질적으로 받아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일부를 작은 도서관에다가 할애해 주겠다. 그럼 여러분들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이런 독서 토론대회 나가서 이런 상을 받았다 그래보세요. 이게 다 나중에 진학할 때 필요한 상들인데 제일 약한 은상이 교육지원청 교육장상, 시장상, 뭐 대학교 총장상 이런 상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작은 도서관 한다 그러면 저는 작은 도서관에 목숨 건 사람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여러분들에게 다 공급해 드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주면 가맹비 얼마 내야 돼요? 가맹비 없어요. 저는 가맹비 받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 오늘 여기 올 적에도 우리 예배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역이 이거니까는 저는 이거 가지고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회복이 된다면 저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 왜 사회화가 교회를 자꾸 멀리할까? 저는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에 아직도 교회가 희망이라고. 맞습니다. 교회는 희망이에요. 근데 그 희망인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데 그 빛을 활활 타게 할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뭘로 할 거냐? 목사님 설교가 아무리 명설교고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해도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아예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까 말씀드렸죠. 제 친구가 이거 대회 한다고요. 이번 29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합니다. 거기 제가 이제 심사위원으로도 저도 나가는데 대회를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 도서관에 애가 여기 가서 이거 상 받아왔어요. 그게 철수 엄마예요. 철수가 여기 대회 나가서 상을 받아왔거든요. 철수 엄마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입이 간질간질해요. 그러면서 괜히 영희 엄마 보고 영희 엄마야 저희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자. 내가 커피 사줄게. 그러고 딱 가가지고요. 우리 철수가 이번에 독서 토론대회 나가서 금상 받아왔잖아. 그러면 이 영희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서부터 웬 놈의 커피가 갑자기 배가 아파. 이걸 먹었는데 배가 아프대 살살. 그럼 어떻게 돼요? 영희 도서관 보내야 돼요. 욕심나서 보내야 돼요. 철수가 어디 가서 뭘 했는데 코딩을 배워가지고 막 뭐를 한대요. 그랬더니 영희 엄마가 배가 아프네. 그럼 어떻게 해요? 영희 여기 보내야 돼요. 철수가 어디 가가지고 철수 맨날 철수만 찾으니까 그러는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영아부 애들 한 4-5살짜리들이 그 치또래 엄마들이 놀러 갔는데 밥 먹으러 갔는데 어떤 애는 이걸로 뭐 보고 있냐면 뽀로로 보고 있어. 근데 동이는 뭘 보고 있냐면은 우리 알파통도 있고요.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 진짜 공부할 수 있는 게 스토리 윙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보고 있네. 그게 영상이 아까 보셨죠? 애니메이션 뽀로로는 못지않게 좋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서 영어를 하네. 그러면은 다른 엄마들이 이제 놀라는 거야. 아니 동이는 뭐 보고 있어? 뽀로로 안 봐? 우리 애는 뽀로로 안 보다 이거 보고 있어. 영어 공부하는 거야. 근데 지 혼자서 누르고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 뭐냐면 자기가 터치하는 거예요. 자기가 터치하고 자기가 다 공부하고 발음도 자기가 들어보고 문제도 자기가 풀고 다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면서 영어를 막 익히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개미를 봤는데 다른 애들은 개미다 그러는데 동이는 앤트. 그러면은 다른 엄마들은 어떨까? 이게 전도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그거 어디서 배웠어? 여기 작은 도서관에서. 그래가지고 왔을 적에 그들에게 아마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리들도 복음을 싹 심어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영이 왔고 철수 왔고 동이 오고 뭐 개똥이 오고 순둥이 오고 누구 왔어요? 다 와서 어린애들 왔을 적에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신앙교육을 조금씩 가랑비 옷 젖듯이 해주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만 작은 도서관에 왔는데 음악이 나오는데 경음악이 나오는데 좋아. 뭔지는 모르지만 듣기 좋아요. 이게 뭐지? 근데 자기도 알게 모르게 자꾸 저도 차에 MR 틀어놓거든요. USB 그거 해가지고 복음성가 MR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찬양은 안 나오고 음악만 나오잖아요. 제 차 타는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좋대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찬송가고 그 복음성가. 여기 왔는데 그렇게 그 가사는 안 나오지만 음악만 잔잔하게 나오고 우리 좋은 거 많거든요. 그런 거 틀어주면요. 뭔지 모르지만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삶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작은 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하고 그렇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자그마한 소망이고 꿈이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너무 오래 지루하게 하시죠?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질문사항.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걸 운영하려면은 네.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저기 운영을 하시려면 이제 뭐 관장님도 계시고 예. 거기 밑에 뭐 사서분도 계셔야 될 것 같고 네. 거기에서 일할 분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노인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그 사람들을 또 다 이렇게 뭐 인건비 같은 거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이거는 사립 작은 도서관이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서 운영하면 되거든요. 관장님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우리가 쓸 수 있고 안 쓸 수 있어요. 근데 직원은 있는 게 좋은 게 도서관은 문을 열어놔야 되고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례비를 주는 게 좋잖아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분들 중에 자격증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직원이 돼서 그분들이 강좌를 만들어서 강좌를 하면서 교육비 중에서 강사비를 받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후원되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책값은 지원돼요. 500에서 뭐 지금은 한 500 이상 책값은 지원됩니다. 그 외에는 지원되는 거 없어요. 대신에 공모 사업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은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우리가 받는 돈이 없어요. 책값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던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 작은 도서관에 능력이 있어서요. 도서관에서 1억을 기부받았다고 그래서 그 감사 받느냐면 안 받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 세미나를 하고 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 좀 와서 컨설팅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해드리겠습니다. 어디신데요? 그러니까 상계동이래요. 그래서 자기네가 장소를 좀 마련해놓고 지금 마련 중이니까 장소가 결정되고 그러면 와서 좀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알겠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전화가 와서 갔어요. 지하인데 꽤 크고 좋아요. 4층 건물의 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컨설팅 다 해줬어요. 그때면 나중에 고백하는데 거기가 원불교 상계교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거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만은 네네치킨이라고 혹시 아시죠? 네네치킨. 네네치킨의 회장님이 그 원불교 상계교당에 기부를 하신 거예요. 그때 거기는 한 20억인가 30억을 기부를 하셨어요. 그 상계교당에. 그래서 상계교당이 그 건물 4층을 건물을 사면서 지하에 작은 도서관인데 그 회장님이 기부하면서 조건이 작은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조건이. 그래서 그 회장님 뜻에 지하에 작은 도서관을 냈는데 상계교당에서 작은 도서관을 내니까는 뭔가 모르잖아요. 도서관을 어떻게 되는지. 근데 마침 제가 세미나 한다는 광고를 보고 와서 듣고 저를 불러서 제가 가서 쫙 해드렸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저도 이제 그 상계교당의 교무님하고 친구가 됐어. 친해. 그 교무님이 지금 저기로 말하면 불교로 얘기하면은 저 주지 스님이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손 꼭 잡아주시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이게 사명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십시오. 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전국에 있는 원불교회 이 작은 도서관을 접목을 하고 싶으니까 그때 목사님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내내 지킴 회장님이 올해 또 기부를 하셨어요. 1년에 한 번씩 기부하신대요. 이 올해는 어디다 했냐면은 저 삼척 MBC 방송국에 비어 있는 공간에 거기다가 작은 도서관 설치. 거기다가도 해준다고.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기부들 받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직원은 있는데 그들을 월급은 뭐 지자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해결 방안 중에 하나가 그렇게 그 강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하고 강좌를 통해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강사비 받아갈 수 있게. 근데 이게 평생 여기 송파구 평생교육원에다가 강사 등록을 하면요 강사비 지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뭐 봉사나 이런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봉사가 아니라 자기는 전문 강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평생교육원이라든가 뭐 이런 문화센터 같은데 강사로 취업도 가능하고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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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그 작은 도서관에서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못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걸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도 반드시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 기획서 같은 거 잘 쓰시는 분 있죠. 그리고 양식은 와요.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에 등록을 하고 나면은 공모 사업하는 거 이렇게 계속 공문이 오거든요. 그 공문 내용 안에 기본 펌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어떻게 쓰였느냐는 거거든요. 내용을 그거를 청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교인들 중에서 그런 걸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걸 다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맡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운영한 이렇게 같이 좀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사회복지사라든가 뭐 그런 기획을 잘했던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분들하고 찾으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작은 도서관에서 목사는요 역할하는 게 없어요. 성도들이 이거는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안 움직여 주시면요 이거는 안 돼요. 목사님 혼자서는 못 합니다. 목사님은 관장하시면 관장으로서만 계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 성도님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도서관에 정식으로 운영위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로 치면 당회라는 게 있어요. 그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운영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이걸 통해서 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지역사회에 정말 영향력을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회의를 해서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이 돼야지 목사님이 그 전체적인 중심이 돼서는 이게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협조해 주셔야 같이. 목사님은 방향성만 잡아주시고 관장으로서 뭐 또 더 나아가 목사님이 관장 안 하신 교회도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 관장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예, 목장로님. 각자 자기 상업들이 다 있는데 네, 그 상업하면서 이걸 같이 운영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중으로 세금이 잡히지 않습니다. 강사를 한다고 해서 강사비 받았다고 해서 뭐 그런 거 없고 시간을 내면 됩니다.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만 내셔서 빈 시간에 내가 요 시간에 비니까 요 시간에 내가 와서 봉사하겠다. 요 시간에 내가 하겠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조금 시간을 내셔서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이것은 사립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안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면 돼요. 문 여는 시간도 우리가 알아서 열고요. 문 닫는 시간도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요.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목사님 혼자서는 절대 이거는 운영을 안 되시고 성도님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함께. 특히나 젊으신 분들이요.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디어 많이 내주시고요. 아이디어를 내주셔가지고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큰 틀에서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선택 과목제 있다. 그럼 이 선택 과목제 알았으니까 이 선택 과목제를 가지고 우리가 저 학교에다가 프로포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 이거 젊은 분들이 머리가 좋거든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함께 제출하고 애들 데리고 왔어요. 함께 얘네들 데리고 어디 나가든지 여기 오면은 교육시키고 뭐 할 적에 함께 해야 되잖아요. 중고등부 애들 저 봉사 때문에 왔을 적에 걔네들 조금 관리해 줄 수, 얘네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관리를 어떻게 할까? 그럼 누군가 이제 돌아가면서 얘네들 와서 뭐 할 적에 떡볶이라도 만들어준다. 그럼 누군가 와서 같이 떡볶이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뭐 김밥도 좀 애들 주고 컵라면도 좀 해주고 뭐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놀아주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중학생들이 초등학교 와서 공부하는 거 숙제 좀 봐주잖아요. 이것도 다 봉사예요. 자원봉사로 여주면 돼요. 애들이 와서 초등학생 여기 와서도 공부해 숙제해 그랬는데 중학생이 와서 형 나 이거 좀 가르쳐줘 그러고 가르쳐줬어요. 그거 자원봉사로 인정해주고 점수 시간 저거 해주면 돼요. 그럼 좋아하잖아요. 예. 초기 환경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한 공간을 도서관을 하려면 초기 비용 같은 게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것들은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들어가서 초기 조성한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되나요? 많은 분들이 그 도서관을 시작할 적에 금액을 어느 정도 가지고 시작해야 되냐고 많이 여쭤봐요. 저는 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없어도 돼요. 환경 인테리어 안 해도 돼요. 지금 제가 아까 잠깐 가봤거든요. 그 저쪽에 그 상태로 해도 돼요. 초기에 할 수 있는 들어가는 돈은요. 책 1000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책 없는 교회가 있어요. 책 1000권 사시려고 그러니까는 책값. 저희가 1000권에 60만 원에 한글책 1000권 제가 60만 원에 공급해 드리거든요. 그거. 그다음에 전산 작업을 해야 돼요. 저 바코드 붙이고 뭐 하는 거. 그 프로그램비는 공짜고 거기에 따르는 스캐너하고 라벨지하고 뭐 했는데 그게 한 21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기 다중시설 이용 화재보험 1년에 한 3만 원? 2, 3만 원 들어갈 거예요. 그 외에 돈 들어가는 거 없어요. 저기를 막 화려하게 꾸며야 된다, 인테리어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뭐냐가 중요한 거지 환경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기는 허가만 받으면 돼요. 저 공간을 도서관으로 허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공간은 어디서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럼요. 저쪽에서 하는데 여기 와서 우리 특강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하겠습니다. 뭐 문제될 게 뭐 있어요? 그거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단지 저 공간을 도서관으로 허가를 받는 게 중요한데 저 공간이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실사 왔을 적에 환경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뭐해요? 이거 얘기 안 하고 탓하지 않고요. 책 1000권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좌석 6석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공간이 10평이면 돼요. 그걸로 면 끝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리고 저기는 이제 앞에 저기를 만약에 쓴다면 이제 강대상은 이제 조금 치워놔야 되겠죠.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냄새가만 안 나면 돼요. 그 정도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할 적에 책 좀 더 구매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책 구매하신다 그러면 한 500권만 깨끗한 거 갖다 놔도 되거든요. 500권이면 3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20만 원 들여서 전산 작업할 프로그램 하셔야 되고 그것뿐이 없습니다. 상상 외로 돈이 안 들어가요.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이거 시작하는데 또 교회에서 예산 얼마나 투입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 돈 들어갈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 계시죠. 만약에 내가 전문 강사를 하고 싶은데 뭐 자격증이 없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자격증 해드리면 되거든요. 저희가 자격증 발급해드릴 수 있으니까 자격증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의뢰하시면은 저희가 자격증 발급해서 같이 쓸 수 있게끔 해드리시면 되고요.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럼 저희가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국가에서 인정한 그 직능원에 다 등록돼 있는 자격증 저희가 다 해드리고요. 애들을 뭐 책을 보게 하고 뭐 하는데 독서지도서가 필요하다. 독서지도서 자격증 해드리면 되고요. 영어 아까 보여드린 그 알파동 스토리밍 그 영어 애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고 싶다. 우리가 놀이 영어 지도 상담사라고 해서 자격증 내놨으니까 그거 해드리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 들어갈 거 뭐 교회적으로 돈 들어갈 건 없습니다. 그 자격증은 자기가 전문가가 되고 강사가 되기 위해서 따야 되니까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셔야 될 거고요. 대신에 강사가 돼가지고 강의비로 받으면은 그 뭐 괜찮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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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없습니다. 세무서에 보고할 거는 없고요. 교회에서 누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세무서에다가 기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신고 안 하죠? 사용처도 안 하죠? 똑같습니다. 단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금을 받았잖아요. 공모사업 했을 적에 사업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비는 우리가 공모 신청할 적에 항목별로 예산안을 짜요. 그 예산대로 썼습니다 하고 보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책값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실태조사서라는 걸 내요. 실태조사서. 그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맞춰서 보고서를 내면 심사해서 웬만하면 다 그 책값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지자체별로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좀 차등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500만 원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500만 원어치 책 사고 500만 원어치 책 샀습니다고 영수증 제출해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대신에 뭐 교회에서 어떤 뭐 능력이 있어서 어떤 독지가가 이 교회다 이 작은 도서관에 내가 한 1,000만 원 기부하겠습니다. 1,000만 원 기부했으면요. 그분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 끊어주면은 그걸로 끝이고요. 그 1,000만 원은 우리 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위원들에 의해서 그 돈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썼는지만 투명하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다음 단계지만은 운영위원들이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그 운영위원을 선정해서 운영위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뭐 보고를 한다든가 뭐 지자체에서 감사가 있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 또 뭐 질문하실 사항. 뭐 없습니까? 결론은 담당 직원 한 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 직원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누군가가 하실 분이 한 분은 필요해요. 다른 교회를 제가 이렇게 봤을 적에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관장은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은 좀 적극적이신 권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하세요. 뭐 장로님들은 대부분 다 이제 자기 개인 일들이 있으니까 잘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총무 역할 하실 분이 한 분이 필요한 거예요. 총무 그 일을. 그래서 총무로 뭐 권사님이라든가 집사님들 중에 좀 적극적이고 그러신 분들이 이걸 좀 해주시면 좋죠. 그리고 이제 예. 네. 예, 예. 예. 예, 예.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일 먼저 말씀드렸죠. 시립도서 있고 구립도서 있고 요 중간에 보면은 도서관들이 많다. 근데 그 도서관들하고 우리 작은 도서관하고 어떻게 경쟁을 하겠느냐? 맞습니다. 경쟁 안 됩니다. 책을 하면은 전문 서적이라든가 신간 서적 보면 다 구립도서관, 시립도서관 가면 많잖아요. 시설 좋아요. 장소 잘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강좌가 없어요. 책만 빌려주고 책 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작은 도서관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공모 사업이라든가
강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기존 도서관하고는 다릅니다. 기존 도서관에서 책 가지고 책 빌려주고 책 대출받고 이거를 시립이나 구립에서는 그걸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작은 도서관에서는 강좌를 가지고 그다음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책값 이제 올해 만약에 교회에서 올해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11월 뭐 12월지만 12월 달에 연말에 가서 책값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책값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설문조사하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책 리스트 내세요. 그러면 이제 리스트 내면 그 책 사가지고 꼽아놓으면 와서 그 책 보러 올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 애들한테도 뭐 초등학생서부터 작년부까지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싶은 책들 리스트 써서 내세요. 그러면 써서 내면은 이제 추려서 사가지고 꼽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책 보러라도 도서관에 올 거고, 거기에 왔는데 프로그램 있고 강좌 있고 또 우리가 프로포절에서 받은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 이렇게 혜택 주고 다 그거 공짜잖아요. 우리가 프로포절 해가지고 받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할 적에는 그들은 무료거든요. 왜? 지자체 다 돈 줬으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자 보세요. 저 드론 있잖아요. 드론을 초등학생들만 하면 안 되고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빠와 함께하는 드론 날리기 대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빠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 같은 때 캠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 드론 계획 누가 하신 분 계세요? 혹시 여기? 진행 어떻게 할 건지? 3주에 걸쳐서요. 네. 아동부 실에서 일단 1주차는 이제 드론의 이동과 조립하고요. 네. 2주차에 실내 여기 이제 그거 다 치우고 예. 날려보는 거 하고 3주차에 이제 야외로 나가서 날리는 거를 해서 그냥 그렇게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저거 한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이거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대회처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을 주는 거예요. 도서관 관장상으로. 여기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이거 여기다가 그냥 해도 돼요. 여기다 기물 설치해 놓으면 돼요. 코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 날리기 대회 하는 거예요. 쫙 해가지고 누가 빨리 오는지 그런 대회 하는 거예요. 그거를 3주 동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3주 동안 아빠와 함께하는 드론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하면은 아빠들이 요즘 뭐 애들하고 놀 시간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에서 하는 거래. 그러니까 아빠 우리 도서관에서 이번에 아빠랑 같이 하는 드론 데 있어 가자. 그럼 아빠도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와서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도서관이라고 왔는데 교회인데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왔는데 애 때문에 왔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계획하신 거는 뭐 제가 뭐 그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대회 이런 것들을 작은 도서관에서 하면은 좀 더 이렇게 그 진행하시기가 용이하고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왜냐면은 이제 소수가 붙이려고 했더니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게 아니면은 소수를 못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파트에서 얘기해도 그거는 붙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작은 도서관에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산다 그러면은 안 해요. 그리고 예. 지급한 거는 우리 작은 도서관 설립이 제일 예, 작은 도서관을 설립을 해야 그게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작은 도서관이. 여러분들 이 송파구에 푸드뱅크 있으시죠? 푸드뱅크에서 뭐 받습니까? 절대 못 받아요. 푸드뱅크는. 종교는. 도서관은 푸드뱅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 받아가지고요.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 아니 뭐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 지역에 있는 어른들 그거 푸드뱅크 나눠줘 보세요. 많아요. 푸드뱅크. 안 되면은 이번에 뭐 저 사고 나서 문제지만은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는요. 그 잘해줘요. 푸드뱅크에 적극적이에요. 걔네를 다 모아서요. 기부금 끊어주기 때문에. 그러면 도서관도 기부금 끊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다니면 돼요. 여기 파리바게트 저기 대리점 가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도서관에서 왔는데 우리 빵 좀 지원해줘라. 우리가 기부금 끊어줄게. 그럼 걔네들은 줘요. 그리고 여기 우리 만약에 뭐 좀 잘하는 미용실 있다. 그럼 가가지고
우리 저기 작은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 한 달에 한 번씩 미용 좀 이발 좀 시켜줘. 그리고 저 기부금 끊어줄게 연말에. 그러면 그분들도 어차피 세금 내야 되는데 기부금으로 연말에 다 세이브 받을 수 있잖아요. 식당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애들 뭐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어렵고 힘든 애들 한 달에 한 번씩 밥 좀 해줘. 아니면 뭐 우리 뭐 이렇게 해줘. 해고선 기부금 끊어준다 그러면 돼요. 그게 교회에서 뭐 하라고 그러면 아이 니네 종교 너희들 위해서 내가 뭘 하니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데 작은 도서관이라는 거예요. 명분이 작은 도서관에서 오는 아이들 야 어려운 어른 우리 동네에 이런 어려운 독거노인이 있는데 우리가 반찬 집에서 나눠줄 거니까는 니네가 좀 도와줘라. 대신에 연말에 기부금 끊어줄게. 작은 도서관에서.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게 다 가능한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이제 막 어차피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동계 그 아울리치 회의 성경하는 거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동계 수련회 갈 거예요. 이번에 동계 수련회 가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동계 수련회 데리고 갈 겁니다. 어떻게 데리고 갈 건가? 저는 얘네들 데리고 갈 적에 스키 캠프 데리고 갈 거예요. 스키 태우러. 그러면 스키 캠프 갈 거예요. 어디서? 우리 작은 도서관에서. 근데 교회 예산으로 안 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딘가에 프로포즈를 해야 돼요. 어디다 프로포즈를 할까요? 우리 애들 스키 캠프 데리고 가고 싶으면 어디다 프로포즈를 하면 좋아요? 장로님? 예? 송파구청? 송파구청하고는 관련 없어요. 예? 스키장. 어디 있는 스키장? 강원도에 있는 스키장. 대관령? 대명. 이런 데서는 잘 안 해줘요. 어디다가 저기 해야 되느냐면요. 예? 아니요. 저 강원도 정선에 가면 뭐 있어요? 유명한 거 있죠? 정선에 가면은 촤 카지노. 정선 카지노가 국영인 거 아세요? 국영이에요. 카지노. 정선 카지노 국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공영이라고 그러죠. 공영. 반은 민간, 반은 국영. 여기에 복지기금이 있다는 거 아세요? 거기서 나오는 돈 중에 일부가 복지기금으로 있어요. 그 복지기금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잘 써야죠 이거. 그래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겨울 스포츠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가지고 이게 스키 하려고 하니 귀 단체에서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탁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맞는데요. 1순위가 강원도 애들이래요. 맞아요. 1순위가 강원도예요. 근데 강원도에서 다 오느냐면 아니죠. 2순위, 3순위도 있잖아요. 된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돈 남으면 해줘요.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애들 데리고요. 소아리 기아 자동차 공장 가보세요. 남자들 좋아하잖아요. 자동차 나오는 거 보면은 그게 다 선택 과목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미래의 직업, 미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현장 학습 데리고 가는 거예요. 차 타고 그리고 그냥 갔다 오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얼마나 멋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 저렇게 멋있는 차도 만들고. 스키 캠프 가가지고 낮에는 열심히 스키 태워요. 그리고 밤에 모여서 뭐 하겠어요. 야 이거 자연 너무 좋지 않냐.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가 창조했을까? 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너무 멋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신앙 얘기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들 좋아하죠. 그게 우리 애들만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애들만 대상으로 수련회 가고 뭐 행사했던 거를 교회가 아닌 작은 도서관을 해서 지역에 폭넓게 믿지 않는 애들 다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얘네들을 좀 녹여보고 얘네들을 좀 변화시켜보고 얘네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보자는 게 그게 작은 도서관이 할 일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일주일 동안 아이들로 여기가 꽉 차고 어른들로 꽉 차가지고요. 시간마다 와서 뭐 한다고 시간마다 뭐 애들이 시간마다 와가지고 매일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 아파트 너무 많잖아요. 여기 이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 중에 몇 명 우리 교회 성도들 먼저 애들 먼저 오기 시작하고요. 뭐 하면은요 소문 나면은 금방 와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안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조를 하셔서
공무원 계통에 아시는 분들은 그런 공모사업이라는 거 나올 적에 그런 정보 제공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복지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복지 쪽에서 해가지고요. 이 도서관에서 다 담을 수 있게끔 만들면 좋아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인재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지금까지는 교회를 위해서 그게 안 됐거든요. 복지를 위해서 교회에다가 복지부 하려고 그러면 전혀 안 되잖아요. 종교시설이니까.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작은 도서관이라는 데니까는 복지에 관련돼서 어떤 그런 거 아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할 수 있게끔 담을 수 있게끔 청년들 그런 정보 있으면은 가지고 와서 담을 수 있게 만들어줘.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또 질문사항 있으신 분?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설립을 해야 되는데요. 네. 자본도 설립해야 되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책 하는 거 이런 거를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면은 기본적인 걸 할 수 있나요? 설립할 수 있게? 예. 제가 설립할 수 있게끔은 도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예, 그다음에 필요하신 것들은 중간중간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전화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도움을 드릴 거고요. 단 관장하실 분들은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관장하실 분들은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독서 지도사 관련한 자격증이 꼭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강사하실 분들도 그거는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선 등록하시고 관장하실 분은 자격증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거 없고 하시면은 책 만약에 구입하신다 그러면 제가 책 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저 전산 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뭐 신청 서류 제가 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행정적인 건 다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거가 등록이 나오면 세무서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시고요. 그다음에 1365 자원봉사 인증기관에 등록하시는 것까지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또 뭐 질문사항 오늘 이 질문 안 하면 집에 가서 잠이 안 올 것 같다 그러시는 분 뭐 질문 없으십니까? 자, 하여간 두서없이 이 말 저 말 떠들어대서 하여간 죄송하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조금이나마 이해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